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네, 오늘 좀 저희가 좀 새로운 뷰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는데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도의 사이드와 매수의 사이드에서 그 온도차가 어떨지 제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어제자로 이제 11월 24일 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0.25%를 인상을 했죠. 현재 3.25%인데 미국은 지금 4%고 한 번 더 12월 13일 날 미국은 이제 FOMC를 통해서 0.5를 갈지 0.75를 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손님분께 막 연락을 많이 받잖아요. 받으면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매물 너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현재 뭐 시장 상황 어떻냐, 물건 좀 가격 좀 떨어졌냐, 이런 걸 여쭤보시는데 오늘 저희가 이 토론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이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런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자로 이제 3년 고정금리가 6.5%. 근데 1년 고정도 마찬가지로 6.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이랑 3년이랑 금리 차이가 아예 없는 거지. 왜냐면 금융권에서도 금리가 좀 높으니까 3년 안에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3년이 한 0.5%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1년이랑 3년이 똑같이 6.5%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떨어질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좀 지금 많이 높다라는 거지. 그렇죠. 일단 뭐 매도부터 얘기를 이제 매도 사이드, 매도 사이드의 온도는 어떤지. 최근에 뭐 어떤 것 같아요? 라이브한 말씀을 좀 전달을 드리자면 진짜로 지금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2년 사이에 이제 매입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진짜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 상황이시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셨다가 이제 다시 이제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대출이자는 임대를 넘어갔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내년 정도로 또 갱신이 돼서 금리가 높아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많이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던 이런 지주분들은 큰 타격은 없으신 것 같고 최근에 매입하셨던 분들이 지금 힘드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진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도 좀 설명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계속 금리에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또 최근 댓글에서도 제가 기존에는 사실 강남의 뭐 신축급 매물도 뭐 이렇게 뭔가 제가 디벨롭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라 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한두 달, 진짜 한 3개월 만에 이 시장이 이렇게 급변해 버렸어요. 네. 이 매도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대출이자 이게 좀 많이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 네, 많이 받으신 분들 이제 뭐 매각을 진행을 하시겠지만 기존에 이 분들이 사셨다고 하더라도 20년도, 21년도에 고점에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좀 최근에는 이 물건들을 팔고 이거보다 더 낮은 물건들을 매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손절치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 그걸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태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30억대부터 60억 사이 그 꼬마 빌딩들 어느 정도 수익이 갖춰진 상태로 나오는 물건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현금 4, 50억으로 100억대 보셨던 손님분들이 많이 낮춰서 60억대 막 보시기 시작하는데 없어.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이 덜 조금 이제 위험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유튜브 막 하고 했을 때 정말 하루에 한 3번 정도 미팅을 했었거든요.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 최근에는 매수보다 팔아달라 라는 그런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거지. 저희가 이제 기존에 계속 매도자 우위 시장을 겪었잖아요. 매도자분들이 먼저 전화 주신 게 좀 생소해요. 지금 3.25잖아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게 11년 만이래요. 저는 좀 흥미로운 게 그 요새 나오는 매물 저희는 매일 보잖아요.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아요? 강남이나 서초, 마포 쪽에 주택 다 비어 있고 근생으로 되어 있고 한 5억 붙여서 나오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려고 용도 변경 해놨는데 너무 이제 오르고 부담되고 대출도 안 나오고 하니까 30억에 사셨으면 한 35억 붙여서 40억에 나오시고 그런 매물이 저는 한 50% 정도 지금 현재. 왜냐면 작년에 샀다 1년이 돼가는 거지. 대부분 3년 고정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 해봤자 1년 이제 고정으로 그렇지 했다가 만기가 도래해서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계산기 두드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지. 왜냐 거기서 아직 임대 수익이 안 나오고 있어. 원래 리모델링해서 임대 맞추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 매물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상 가격보다 낮게는 아직 안 나온다는 거지. 매수자분들이 투자성이 있는 거를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건물이라는 게.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수 없어서 금액을 더 높여서 나온 거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딱 그 정도로 이제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매입을 하시겠냐고요. 더 기다리지 아니면 다른 건물을 사던가.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매도 부분은 좀 그런데 매각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많이 늘었지만 아직까지 가격은 그렇게 많이 막 내려오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럼 이제 매도 사이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됐고 이제 매수 미팅 해보면 어떤 느낌이? 팀장님이 생각을 한번 또 먼저 말씀해 주신 것도 엄청 재밌게 살짝 신난 상태에서 축구 보듯이 관전하고 있는 느낌? 서준 팀장님 생각 어때요? 8월 이후에 계약하고 등기 넘어간 물건을 좀 찾아봤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20-30% 빠진 가격에 계약이 돼요. 70억이면 뭐 한 50억
50억이면 40억 그런 정도 이제 거래가 되는구나 이제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매수자랑 대화를 하고 미팅을 하고 사시려는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시고 발품 팔으시고 근데 그분들이 금액을 주시는 게 진짜 딱 30% 빠진 금액을 주세요. 아니면 말고 저도 재촉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세요. 뭐 매도자분들이 좋은 물건이 나올 겁니다. 저번에 그 매수자분들한테 약간 좀 욕 아닌 욕을 먹었어요. 왜 이런 시기 때 이런 물건을 보여주냐. 실제로 그 부분은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매각이 됐는데 매수자분들 입장에서는 전화하면 금매물이 있냐 이 말씀 다 하시잖아요. 금매물의 기준이 저희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훨씬 낮으신 거예요. 10억, 20억 이 정도 차이가 나야 금매물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물건을 다른 분들이 채가셨죠?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제 섣불리 좀 추천을 또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냥 장단점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주변 시세나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이 판단을 매수자분들이 이게 지금 대출금리 6.5%일 때의 이런 상황인 건데 예를 들자면 지금 전문가들이 막 8%까지 오를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대다수고 떨어질 거라는 의견은 거의 없고 근데 어떤 또 분들은 10%까지 가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을 한번 예측을 해보자는 거지. 소중팀 생각 어때요? 10%가 되면 경매 물건 엄청나게 나올 거고요. 그걸로 이득 보신 분들 많을 거고 강남은 19년도 가격으로 거래가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어쨌든 감당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금액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경매가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 경제가 제일 안 좋을 때 활발해지는 곳이 경매 시장이거든. 근데 강남까지는 경매로 뜨진 않을 것 같고 만약 강남의 물건이 경매까지 시장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는 빌딩 시장은 당분간은 너무 힘들어진 침체기가 오게 되는 것 같아. 근데 10%가 되면 왠지 강남 물건도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은 뭐 못 해본 건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까?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빌딩은 제 생각에는 무조건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 포함해서 기존에 대출 조금 받으신 분들도 내놓을 것 같아요. 대출 금리가 10%다라고 하면은 예금 금리는 한 8%는 되는 거니까 굳이 빌딩인의 그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은 초창기니까 이제는 조금 더 버텨보자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신데 결정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매도자분들께서도.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좀 많이 싸다라는 금액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게 낫지도 않을까라는 생각과 솔직히 그냥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 둘 중 하나인데 솔직히 모르겠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대출 많이 안 받으셨다고 하면은 그 감당이 된다고 하면은 계속 유지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만약에 수익률 올리려면 월세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 또 임대 시장이 연초에 엄청 통임대나 이런 걸로 좀 좋았다가 다시 살짝 주춤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지금 임대 시장이 손님이 저한테 전화했는데 그분 심지어 강남에 통임대를 맞추셨거든요. 강남 임대 시장은 괜찮은데 왜 넌 임대 시장이 안 좋다고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사실 이제 그 임대 시장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주춤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던 거였거든요. 지금 사실 강남에도 신축 빌딩들 맞춰지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우량 임차인들보다는 스타트업들 위주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이 사업을 하려면 본인이 돈이 없으니까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벤처 캐피탈도 지금 약간 자금이 마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회수가 안 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임대 시장도 같이 영향이 받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긴축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줄여가는 입장에서 오피스 임대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체감하기로는. 그럼 또 하나의 또 다른 시뮬레이션. 지금보다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한 6.5% 정도 상태로 계속 약간 보합세로 간다라고 했을 때 빌딩 시장 어떨까? 기준을 언제까지로 해야 돼요? 이 보합 상태가 한 2년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빌딩 시장 어떻게 될까? 진짜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안 돼. 저희 고객들도 안 되고. 빌딩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난 이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 진짜 안 좋은 케이스예요. 이거는 우리 중개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살려고 하신 분들도 그래서 현금만 더 쥐고 있으면 기분이 별로란 말이지. 가격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뭐 물건이 팍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 서로 지치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사실 예측하기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이제 계속 된다. 왜냐면 지금 이번에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도 최종 금리는 3.5까지 일단은 하겠다. 뭐 물론 내년에 미국이 더 올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다가 하반기부터는 풀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조금 이르다. 아직 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아직 기간도 도래하지도 않았고 상반기부터 물건을 살 타이밍을 잡아라라고 매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2년이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년도 가격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보다 이 시장 반영이 되게 빠르거든요. 저희가 매도인
외국인들 만나거나 하면은 뭐 시장 이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도 안 통하잖아요. 근데 한 반년 지나고 1년 지나면 다 인지하고 있고 저희 예전에 용도 변경 한창 유행했을 때 봐봐요. 그때 아무도 모르시다가 1년 지나니까 당연한 이제 관례처럼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식으로 1, 2년이 지나면은 가격에 대한 이제 저항감을 내려놓지 않으실까. 근데 이제 보합이면은 내가 봤을 때는 난 더 안 내려놓고 또 버티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 거래가 안 된 상태로 쭉 갈 것 같다라는 게 내 예상이지. 이런 시장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출 많이 받은 분들은 뭐 지금도 힘드시고 물건을 내놓으니까 그 정도 되면은 더 낮춰서라도 어떻게든 매각을 하실 건데 중간 정도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대출도 그냥 적당히 받았고 본인이 이게 이자가 좀 감당이 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굳이 이 건물을 팔아야 되나? 이 생각을 저도 똑같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은 금액이 또 오르는 구간이 또 돌아올 거 아니에요. 저는 안 팔 것 같아요. 대신 또 사는 입장에서도 안 사는 거지. 떨어지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 떨어지니까. 근데 저는 그냥 반대 생각. 매수자들은 살 것 같아요. 솔직히 20년도, 21년도에 다 비싸다 그랬어요. 계속 채무가 갱신하고 이거 진짜 비싼 금액이다. 비싼데도 사시겠냐고 하시면 또 사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급매물을 찾기보다는 이 현 시장에 또 순응하실 것 같아요. 대출 조금 받아도 그 대출 금리가 6.5%지만 그냥 산다? 근데 대신에 그 대출을 안 받고 저희가 기존에 한 100억 건물을 살려면 50억을 가지고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사이 내 현금에서 많이 대출량을 하면은 비율은 한 10%. 단순 생각해 보면은 대출 한 40% 이내에 수익률 한 4%는 나와야 남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매물 거래 되겠죠. 매도 매수 쪽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합 상태 2년 가면은 중개법인 중에 한 50%는 없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합 상태가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매도자분들과 중개인분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지켜보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건물도 가지고 있고 현금 여력도 있으신 분은 지금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제 승리자는 매수자가 되겠지만 그 승리를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날아간다. 그리고 또 정말 현금 많이 있고 빌딩 거래 많이 하신 분들은 숫자로 건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본다고 해야 되나? 계산기 두드리고 막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딱 잡으시는 거죠. 정말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시장 금리가 어떻고 저쩌고 막 이런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돈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그렇게 따지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우리가 본 빌딩 시장이지. 저는 사실 좀 기대가 되긴 해요. 내년에 사실 상반기에는 저도 매수자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려고는 해요. 하반기에는 떨어진다 생각보다는 하반기 때까지는 이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는 않다. 왜냐면 GDP도 저 1.7로 잡았더라고요. 원래 2%대로 잡았는데 근데 반대로 하반기 때는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조금 맞춰서 움직이면 어떨까라는 게 또 좀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건 상반기까지 어떻게 좀 버텼다가 하반기부터 물건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우리는 시장을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나머지 두 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내가 봤을 때 보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차라리 올려버리던가 그래야지 좀 시장이 활발해지고 그게 촉매제가 되는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보합 상태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 우리한테 뭐 현재 상황 어떤가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좀 약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댓글도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양질의 정보를 정말 많이 취합해서 영상으로 녹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